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엄마가 미국 학교에 보낸 도시락이 학교 전체의 급식 문화를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전학간 딸이 김밥 하나로 인기 스타가 된 오늘의 이야기. 과연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민지예요. 그리고 오늘은 평소와 다른 날이 될 것 같았어요. 미국의 새 학교에 가는 첫날이었고 아침부터 긴장이 많이 되었어요. 민지야, 아침 준비됐어. 엄마가 부엌에서 불렀어요.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엄마가 사주신 새 옷을 입었어요. 부엌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제 점심을 싸고 계셨어요. 조리대는 작은 통들로 가득했어요. 각각의 통에는 고향의 음식들이 담겨 있었어요. 김치, 밥, 김,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엄마가 어젯밤에 만든 불고기. 이걸 다 싸야 해요? 저는 다채로운 음식들을 보며 물었어요. 학교에서 다른 애들처럼 그냥 점심을 살 수는 없어요?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셨어요. 하지만 네가 좋아하는 걸 다 만들었는데. 실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두렵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른 아이들이 제 다른 점심을 보고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하는걸요? 오늘은 그냥 샌드위치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엄마의 미소가 조금 사라졌어요. 민지야, 너는 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절대 부끄러워해선 안 돼. 우리의 음식은 우리 이야기의 일부란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엄마는 모든 것을 제 도시락에 담았어요. 위에 꽃이 그려진 아름다운 도시락이었지만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점심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르게 보일지만 생각했어요. 학교까지의 거리는 짧았지만 길게 느껴졌어요.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제 배낭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고 그 안에 도시락은 돌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어요.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용감해라, 내 작은 호랑이. 엄마가 속삭였어요. 엄마가 제가 강해지길 바랄 때 항상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링컨 중학교의 문을 통과했어요. 아침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이름들, 새로운 교실들. 모두가 충분히 친절했지만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꼈어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왔어요. 식당은 크고 시끄러웠어요.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앉아 웃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도시락을 꼭 쥐고 문간에 서서 어디에 앉을지 고민했어요. 이봐, 너 새로 온 여자애지? 곱슬머리를 가진 키가 큰 여자아이가 제 옆에 나타났어요. 난 소피아야. 우리랑 같이 앉을래? 안도감이 저를 감쌌어요. 난 민지야, 같이 앉아. 제가 말했어요. 저는 소피아를 따라 3명의 다른 학생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갔어요. 그들은 모두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쪽은 민지야, 소피아가 발표했어요. 새로 왔어. 안녕 민지. 그들이 모두 함께 말했어요. 저는 테이블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망설였어요. 이것은 제가 하루 종일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어요. 그게 뭐야? 타일러라는 소년이 제 도시락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것은 내 점심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어떤 종류의 도시락이냐고. 멋져 보여. 그가 말했어요. 아, 저는 조금 긴장을 풀었어요. 한국 도시락이야. 여러 종류의 반찬이 있어. 저는 천천히 도시락을 열었어요. 고향의 냄새가 우리 테이블 주변의 공기를 채웠어요. 마늘, 참기름, 그리고 엄마가 불고기에 사용하는 특별한 양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웃음이 시작되길 기다렸어요. 와, 타일러가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 보여. 이게 다 뭐야? 릴리라는 다른 여자아이가 더 잘 보기 위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이건 불고기야. 그리고 이건 김밥. 안에 채소가 들어간 김롤 같은 거야. 저는 제 도시락의 각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조금 맛볼 수 있을까? 소피아가 물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피아는 김밥 조각을 하나 집어 맛보았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 애들아, 이거 꼭 먹어봐야 해.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 도시락에서 뭔가를 맛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새 친구들과 고향의 일부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걸 매일 만들어? 릴리가 놀라움에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부심과 안도감이 섞인 이상한 느낌을 느꼈어요. 엄마는 음식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해준다고 하셨어요. 네, 엄마 말씀이 맞아. 소피아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지금까지 맛본 가장 흥미로운 점심 이야기야. 그날 처음으로 저는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도 다르다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제 도시락은 단지 음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제가 새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고향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 먹고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집에 가면 엄마에게 감사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메모했어요. 엄마의 용감한 작은 호랑이는 불고기 한 입씩 먹으면서 용기를 찾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이 가벼워진 채로 일어났어요. 어제는 제가 두려워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점심에는 실제로 함께 앉을 친구들이 있어요. 부엌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이미 다시 제 점심을 준비하느라 바쁘셨어요. 조리대는 어제보다 더 많은 통들로 가득했어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엄마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오늘은 내 새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게 좀 더 준비했어. 어제 너의 점심을 좋아했다고 했잖아. 제 가슴이 부풀었어요. 엄마는 제가 하루 일과를 이야기할 때 주의 깊게 듣고 계셨어요. 저는 소피아, 타일러, 릴리가 제 한국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어떻게 좋아했는지의 얘기를 나눴어요. 고마워요, 엄마. 정말 좋아요, 제가 말했어요. 엄마가 모든 것을 제 도시락에 싸면서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에 대해 부끄럽지 않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엄마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거야, 민지야. 항상 그래왔어. 학교에서 오전 수업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이번에는 실제로 점심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벨이 울렸을 때 저는 거의 달려서 식당으로 갔어요. 소피아가 어제와 같은 테이블에서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민지야. 이쪽이야. 저는 서둘러 가서 오늘 테이블이 더 붐비는 것을 보았어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3명의 새로운 얼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쪽은 민지예요. 소피아가 발표했어요. 그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점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 뺨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한국 음식일 뿐이에요. 저는 제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어요. 내가 제이미, 엠마, 그리고 잭에게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어. 타일러가 설명했어요. 내가 얼마나 맛있다고 했는지 그들은 믿지 않았어. 제가 도시락을 열자 6개의 얼굴이 모두 앞으로 기울어져 보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은 잡채가 있어. 저는 채소와 섞인 투명한 국수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만두야. 그리고 물론 더 많은 김밥과 불고기도 있어. 우리를 위해 더 가져왔어? 릴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엄마가 나눌 수 있도록 더 많이 싸주셨어. 그들이 모두 다른 음식들을 맛보자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이 국수는 정말 맛있어. 잡채를 맛본 안경을 쓴 키가 큰 소년인 제이미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 만두도 정말 맛있어. 짧은 검은 머리를 한 소녀인 엠마가 덧붙였어요. 저는 미소를 멈출 수 없었어요. 미국으로 이사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한국적 유산을 숨기고 싶어하는 대신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그때 우리 테이블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저는 레이놀즈 선생님, 식당 감독관이 팔짱을 끼고 우리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니? 그녀가 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식당에서는 음식 나눠 먹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그건 규칙에 어긋나. 저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 규칙에 대해 몰랐어요. 하지만 왜요? 소피아가 물었어요. 우리는 그냥 다른 음식들을 시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한 가지 이유는 음식 알레르기야, 레이놀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학교 정책이야. 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자부심의 순간은 빠르게 당혹감으로 바뀌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몰랐어요. 레이놀즈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이제 알았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 그녀는 걸어가 버렸고 우리 테이블에는 불편한 침묵이 남았어요. 정말 바보 같은 규칙이야. 타일러가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민지의 멋진 음식을 시도할 수 있을까? 잭이 덧붙였어요. 저는 패배감을 느끼며 도시락을 닫았어요.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을 때 규칙이 방해했어요. 하지만 그때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이디어가 있어.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클럽이 필요해. 클럽? 제가 물었어요. 그래, 공식적인 학교 클럽 같은 거.
내 언니가 작년에 독서 클럽을 시작했는데 교육적이라서 그들의 모임에서 음식을 가지는 것이 허용돼. 이건 어떤 종류의 클럽이 될까? 엠마가 물었어요. 소피아가 미소 지었어요. 국제 음식 클럽.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과 후에 만날 수 있어. 모두가 자신의 문화나 가족 전통에서 온 무언가를 가져오는 거야. 그거 정말 훌륭해. 타일러가 외쳤어요. 윌 할머니는 놀라운 이탈리아 음식을 만드셔. 할머니의 라자냐를 가져올 수 있어. 그리고 우리 가족은 멕시코에서 온 특별한 레시피가 있어. 릴리가 덧붙였어요. 저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빨리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학교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할까? 우리는 후원해줄 선생님이 필요해. 소피아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가르시아 선생님은 항상 문화교류에 대해 이야기하시잖아. 분명 도와주실 거야. 점심이 끝날 무렵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소피아가 오늘 가르시아 선생님과 이야기할 것이고, 그녀가 동의한다면 우리는 다음 주에 클럽을 시작할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수업으로 걸어가면서 소피아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봐, 내 도시락이 혁명을 시작하고 있어. 저는 웃었어요. 도시락 혁명? 물론이지, 그녀가 말했어요. 음식은 강력해. 그것은 변화를 가져와. 새 친구들과 함께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엄마가 계속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음식은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리고 이제 제 한국 도시락은 제가 미국 생활에서 새로운 장을 쓰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국제 음식 클럽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가르시아 선생님 교실 밖에 서 있었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의 첫 번째 공식 모임이었어요.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을 거야? 소피아가 제 옆에 나타나며 놀렸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긴장돼. 내가 만든 음식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농담해? 모두가 일주일 내내 내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왔어. 소피아는 제 팔을 잡고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교실은 변신했어요. 책상들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가르시아 선생님은 교실 주변에 여러 나라의 국기를 걸어두셨어요. 앞쪽에는 다채로운 테이블보로 덮인 긴 테이블이 우리의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야, 와줬구나. 가르시아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소피아가 이 클럽이 내 한국 도시락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해주었어. 저는 뺨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모두의 아이디어였어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내 음식이 모든 것을 시작했어. 더 많은 학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놀라운 냄새가 나는 용기, 가방, 상자들을 들고 있었어요. 일부 얼굴들은 우리 점심 테이블에서 알아볼 수 있었지만 다른 얼굴들은 새로웠어요. 시계가 3시 30분을 가리킬 때쯤 교실에는 15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국제 음식 클럽의 첫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르시아 선생님이 발표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을 보니 정말 기쁘네요. 돌아가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가져온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타일러가 먼저 자랑스럽게 라자냐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이건 제 할머니의 레시피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이탈리아에서 오셨는데 이 요리가 고향을 생각나게 한다고 하세요. 릴리가 아름다운 옥수수 토르티아로 다음 차례였어요. 엄마가 이걸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멕시코에 있는 우리 가족 마을에서 자라는 특별한 옥수수로 만든 거예요. 한 명씩 모두가 자신의 음식과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엠마의 그리스 가족으로부터의 바클라바, 제이미의 아빠가 만드는 것을 도와준 사모사, 그리고 제게 자메이카 할머니로부터 온 매운 저크 치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어젯밤 엄마가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신 용기들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이것은 비빔밥이에요. 저는 채소, 고기, 그리고 계란 프라이가 올라간 다채로운 밥 요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섞은 밥이라는 뜻이에요. 각 색깔은 다른 것을 나타내요. 초록색은 봄, 빨간색은 여름, 노란색은 수확, 그리고 검은색은 겨울을 의미해요. 저는 그들에게 옆에 있는 매콤한 고추장 소스와 함께 모든 것을 어떻게 섞는지 보여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이 모든 색을 먹는 것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한다고 믿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가르시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단지 맛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화와 심지어 건강 철학에 관한 것이기도 하죠. 모두가 자신의 요리를 소개한 후 우리는 모든 것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교실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시도하면서 음과 와라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긴장하며 새 친구들이 비빔밥을 시도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이거 정말 대단해. 제이미가 처집을 먹고 말했어요. 내 입안에서 파티가 열리는 것 같아. 계란을 다 섞으면 정말 크리미해져. 엠마가 덧붙였어요. 자부심이 저를 감쌌어요. 그들이 좋아했어요. 우리가 먹으면서 모두가 자신의 가족과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한국의 추석, 설날에 대해, 그리고 제 할머니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느라 며칠을 보내셨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임 중 하나로 추석 축하 행사를 해야 해. 소피아가 제안했어요. 그리고 디왈리 음식도 할 수 있을 거야. 맛있는 버터, 치킨을 가져왔던 제가 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조용한 소녀인 프리아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음력 설날도 중국 만두를 가져온 케빈이 말했어요. 가르시아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교실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이것이 바로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에요. 모임이 계속되면서 저는 미국으로 이사 온 이후로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여기 이렇게 많은 다른 곳의 냄새와 맛으로 가득 찬 이 교실에서 모든 사람의 차이점들은 숨겨지지 않고 축하받았어요. 모임이 끝났을 때 우리 모두 청소를 도왔어요. 제가 비어있는 용기들을 싸고 있을 때 가르시아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민지야, 내게 감사하고 싶어. 그녀가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소피아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해줬어. 내가 한국 점심을 나눌 만큼 용감했던 것에서부터. 때로는 가장 작은 용기의 행동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첫날 전혀 용감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제 음식을 좋아할 때 안도했을 뿐이었어요. 빈 용기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말해드리고 싶어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음식은 특별한 것을 만들었어요. 저는 제 도시락이 단지 제가 친구를 사귀는 것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우리의 국제 음식 클럽은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모임을 가졌어요. 매주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에게 합류했어요. 15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25명으로 늘어났어요. 가르시아 선생님은 우리 모임을 위해 더 큰 교실을 요청해야 했어요. 저는 마침내 모두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엄마는 어젯밤에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간이 된 밥, 시금치, 당근, 단무지, 그리고 계란. 우리는 심지어 김과 대나무 말이 매트를 사기 위해 한국 시장에도 쇼핑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모여주세요. 저는 이전에 가져본 적 없는 자신감 있는 방식으로 소리쳤어요. 오늘 우리는 김밥 말기의 기술을 배울 거예요. 저의 새 친구들은 재료들을 각각의 다채로운 그릇에 깔끔한 줄로 준비해둔 테이블 주변으로 모였어요. 김밥은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기술을 배우면 사실 꽤 간단해요. 저는 설명했어요. 요령은 너무 많이 채우지 않는 거예요. 저는 김 위에 밥을 얇게 펴서 위쪽에 테두리를 남기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다음 아래쪽 3분의 1의 다채로운 속재료들을 줄로 배열했어요.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나와요. 저는 말했어요. 단단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말아야 해요. 대나무 매트를 사용해서 모양을 잡는 거죠. 모두가 제가 김을 펴고 재료를 넣고 매트를 사용하여 고른 압력을 가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와, 정말 쉽게 보이게 하네요. 릴리가 확실히 감명받은 듯이 말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저는 발표했어요. 저는 모두가 자신만의 롤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재료를 가져왔어요. 방은 빠르게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어요. 친구들이 김밥 말기의 기술을 터득하려고 시도하면서요. 일부 롤은 아름답게 나왔지만 다른 것들은 무너지거나 울퉁불퉁해 보였어요. 하지만 모두가 재미있게 보내고 있었어요. 내 것은 트럭에 치인 것 같아. 타일러가 농담을 하며 그의 모양이 이상한 롤을 들어 올렸어요. 내 것도 그렇게 좋지 않아. 소피아가 웃으며 양쪽에서 밥이 흘러나오는 그녀의 지나치게 채워진 작품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테이블 주변을 걸으며 도울 수 있는 곳에서 도왔어요. 여기에 조금 더 압력을 가해보세요. 일부 밥이 손가락에 달라붙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아무도 윌슨 교장 선생님이 방에 들어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우리의 김밥 만들기 혼란을 지켜보며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가르시아 선생님이 그를 먼저 발견했어요. 윌슨 교장 선생님. 정말 좋은 깜짝 방문이네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그는 방과 후 활동을 거의 방문하지 않으셨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나는 당신들의 이 새로운 클럽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 주위를 걸으며 우리의 김밥 만들기 노력을 살펴보았어요. 저는 그가 제 앞에 멈췄을 때 숨을 참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민지겠군요. 그가 말했어요. 이 클럽이 당신의 한국 점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놀랍게도 그의 진지한 표정이 따뜻한 미소로 녹았어요. 여기서 꽤 큰 움직임을 시작한 것 같군요. 그는 전체 방을 향해 말했어요. 저는 자녀들이 갑자기 요리와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우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부모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가르시아 선생님은 자부심으로 빛났어요. 학생들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에요. 윌슨 교장 선생님은 대나무 매트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것들 중 하나를 만들어 보기에는 너무 늦었을까요? 뭐라고 불렀죠? 김밥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아니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의 교장 선생님에게 김밥 만들기 단계를 안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르다는 것에 대한 제 두려움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전체 학교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도. 윌슨 교장 선생님이 마침내 그의 롤을 완성했을 때 그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연례봄 축제에서 여러분의 국제 음식 클럽을 선보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체 지역 사회가 여러분이 여기서 만든 것에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방은 환호성으로 터져 나왔어요. 모두가 제 주변에서 축하하는 동안 저는 잠시 가만히 서서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제 한국 도시락은 이제 우리 클럽을 넘어, 우리 학교를 넘어,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로 퍼지고 있는 혁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